안녕하세요. 자면서 레벨업입니다. 이 채널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합니다.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이 아니라 잠들기 직전에 조용한 시간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잠들기 직전 아주 특별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몸은 천천히 휴식을 준비하고 생각은 점점 느려지고 귀로 들어오는 이야기는 조용히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의 긴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흥미로운 음모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루미나티, 빛을 의미하는 이름. 하지만 이 이름은 오랫동안 비밀과 그림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면서 레벨업 시작하겠습니다. 1부 1776년의 작은 비밀 모임.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장소는 유럽의 한 지역입니다. 바로 바이에른. 지금의 독일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고 많은 생각들이 자유롭게 말해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을 믿고 이성을 믿고 지식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76년 5월 1일 한 사람이 아주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그는 대학 교수였고 철학과 법학을 연구하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더 합리적이고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비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 바로 바이에른 일루미나티였습니다. 빛을 찾는 사람들.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는 깨달은 사람들 또는 빛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임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지식을 통해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 그들은 계몽주의 시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이성과 과학을 강조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세상이 조금 더 합리적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교수, 학생, 지식인, 행정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명을 사용했고 비밀 의식을 만들었고 계급 구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당시 존재하던 또 다른 비밀 조직과 비슷했습니다.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역시 비밀의식과 상징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 조직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비밀 조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금지. 1780년대 일루미나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밀 조직이 커질수록 권력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 왕권과 종교 권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85년 바이에른 정부는 결정을 내립니다. 일루미나티는 불법 조직으로 금지됩니다. 문서들이 압수되고 조직은 해체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루미나티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후 사람들은 이 조직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루미나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사라진 조직, 남겨진 이야기. 1785년 바이에른 정부가 바이에른 일루미나티를 금지한 이후 그 조직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서들은 압수되었고 구성원들은 흩어졌습니다. 창립자였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역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일루미나티는 불과 약 9년 정도 존재했던 작은 비밀 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완전히 사라졌을까? 비밀 조직이 역사에서 사라질 때 사람들은 종종 그 조직이 어딘가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18세기 말과 19세기에 유럽에선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1789년에 시작된 이 거대한 혁명은 왕과 귀족 중심의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뒤에는 비밀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비밀 조직의 이름으로 자주 언급된 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였습니다. 19세기 초 몇몇 작가들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들은 하나의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세계의 정치와 사회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주장들은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조직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 이런 이야기는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루미나티는 하나의 역사적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 일루미나티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라미드 위에 있는 눈입니다. 이 상징은 많은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사실 섭리의 눈이라는 상징인데요. 이 상징은 18세기부터 사용된 종교적 상징입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신의 눈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은 나중에 미국 1달러 지폐 뒷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일루미나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상징은 일루미나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은 일루미나티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대중문화 속 일루미나티. 20세기 후반부터 일루미나티 이야기는 대중문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영화, 게임, 인터넷 이야기까지 많은 작품들이 이 비밀 조직을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설 천사와 악마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 댄 브라운이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일루미나티가 오랜 역사 속에서 숨겨진 비밀 조직으로 등장합니다. 이 소설과 영화는 큰 인기를 얻었고 그 이후 일루미나티는 하나의 대중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정치, 세계의 경제, 그리고 유명인들까지 모두 일루미나티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 유명 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한 배우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배우는 짐 캐리입니다. 짐 캐리는 코미디 영화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마스크, 트루먼 쇼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짐 캐리가 사실은 클론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밈과 음모론이 결합된 형태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흥미로운 루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의 질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일루미나티 이야기는 점점 더 넓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와 역사 이야기 속에서 등장을 했죠. 하지만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유명인들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종종 이런 주장들이 등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나 배우들이 어떤 비밀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는 비욘세 또는 제이지 같은 유명 음악가들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뮤직비디오 속 상징이나 무대 퍼포먼스에서 특정한 손모양이나 눈모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루미나티의 상징일지도 모른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대중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해석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숨겨진 이야기와 비밀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처럼 인터넷을 통해 계속 확장됩니다. 인터넷에선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상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눈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 이 상징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선리의 눈과도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광고나 뮤직비디오나 영화 속에서 삼각형 모양 또는 눈 모양을 발견하면 그것이 어떤 숨겨진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예술에서는 눈과 삼각형이 단순히 강렬한 이미지를 만드는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디자인이 인터넷에서는 거대한 미스터리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 인터넷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작은 이미지 하나가 수많은 해석을 낳고 그 해석이 또 다른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마치 하나의 도시 전설처럼요. 최근 인터넷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름, 짐 캐리. 어떤 사람들은 예전 인터뷰 영상이나 행동을 분석하면서 그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 거죠. 이번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관계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중세시대 석공길드에서 시작된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조직은 점점 더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사교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의식과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를 들어 삼각형, 컴퍼스, 그리고 눈. 이런 상징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건물과 문장 속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 같은 인물도 프리메이슨과 관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곧 세계 지배 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프리메이슨을 비밀 결사라기보다는 의식을 가진 사교단체 정도로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는 이 조직이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가끔 이런 이야기도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의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비밀 조직에 의해 뒤에서 조종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나 경제 위기, 정치 변화, 이 모든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는 보통 수많은 인간들의 선택과 우연과 실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한 조직이 수백 년 동안 세상을 완벽하게 조종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 퍼지는 이유는 아마도 인간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할 때 사람들은 단순한 설명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일루미나티 이야기는 영화와 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댄 브라운의 소설 천사와 악마. 이 작품에서는 일루미나티가 비밀 조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소설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일루미나티는 과학과 종교 사이의 갈등 속에서 등장하는 신비로운 조직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실제로도 존재할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남기게 되죠. 하지만 이야기와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소설 속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극적으로 연결되지만 현실 세계는 훨씬 더 조용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일루미나티의 이야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블로그, 그리고 SNS.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해석을 공유하죠. 어떤 사람들은 정치 연설 속 손모양을 분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명인의 인터뷰를 분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뮤직비디오 속 장면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18세기) 말 유럽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1789년 프랑스 시민들은 왕과 귀족 중심의 사회에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왕권은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혁명의 뒤에 비밀 조직이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몇몇 작가들은 일루미나티가 혁명을 뒤에서 조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기스탱 바리엘이라는 프랑스 성직자는 책을 통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프랑스 혁명을 경제 문제, 사회 불평등, 그리고 정치 갈등이 만든 복잡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즉, 일루미나티가 혁명을 계획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후 음모론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일루미나티를 이야기를 할 때 또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특히 미국의 국장과 화폐에 있는 상징들이 종종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1달러 지폐에 피라미드와 눈 모양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 상징은 섭리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미국의 국장인 미국의 대국장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미국 건국자들이 일루미나티와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상징은 신의 보호와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상징을 일루미나티의 증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비로운 상징이 지폐 위에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했습니다.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일루미나티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 단일 정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은 보통 뉴 월드 오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비밀 조직이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 천천히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 속에서는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UN 또는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기관들이 가끔 음모론 속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현대 사회에서 생겨난 정치적 불신의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일루미나티 이야기 속에서는 경제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국제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가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금융 가문들이 세계 경제를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종종 메이어 암쉘 로스차일드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가 수많은 국가, 기업, 시장, 그리고 정책이 얽혀 만들어지는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가문이 모든 경제를 조종한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죠. 한국에 들어온 일루미나티 이야기.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은 원래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들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과 함께 이 이름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세계 음모론 이야기가 번역되면서 일루미나티라는 단어는 점점 더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도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을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분야는 대중문화입니다. 특히 K-팝과 관련된 음모론이 인터넷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뮤직비디오 속 상징을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삼각형 모양이나 한쪽 눈을 가리는 포즈, 특정 손모양, 이런 장면이 등장하면 일부 사람들은 일루미나티 상징일지도 모른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는 가끔 지드래곤 또는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K-팝 아티스트들이 뮤직비디오 속 장면이 분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장면들은 단순히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위한 연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뮤직비디오 감독들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가끔 한국 정치와 연결된 일루미나티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권력 네트워크가 각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국제회의나 경제협력이 종종 언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포럼 또는 UN 같은 국제기관들이 음모론 속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관들은 국제협력과 정책 토론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국제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로 설명을 하죠. 한국 인터넷 문화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분석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영상이나 사진 속 작은 장면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등장하면 수많은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문화는 음모론 이야기와도 잘 결합됩니다. 그래서 한국 인터넷에서는 숨겨진 메시지 찾기 같은 콘텐츠가 종종 인기를 얻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의 흥미로운 인터넷 이야기로 즐기기도 합니다. 사실 일루미나티가 한국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영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드라마, 웹툰, 유튜브 콘텐츠, 이런 곳에서 비밀 조직이나 음모론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쩌면 일루미나티의 가장 큰 영향은 현실의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상상 속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도 천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시작된 작은 비밀 결사에서 출발해 세계 정치, 인터넷 음모론, 그리고 한국 문화 속 이야기까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복잡한 이야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 됩니다.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은 조용히 밤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깊은 밤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편안하게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눈에 힘을 빼시고 온 몸의 근육들을 다 놓아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용했던 모든 근육들이 이제 조금씩 휴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깨의 힘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턱의 힘도 천천히 풀어줍니다. 눈 주변의 긴장도 천천히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점점 더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은 마치 구름처럼 천천히 지나가게 두세요. 여러분은 그저 호흡만 느끼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지금 이 방 안에는 아주 고요한 밤의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천천히 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밤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이불은 점점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휴식을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은 이제 내일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여러분의 눈꺼풀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아주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천천히 잠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편안한 밤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